안녕하세요. 심선생 페이지의 심선생입니다. 사실은 2차 영상을 좀 더 준비를 해서 찍고 싶었는데 영상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차가 막 끝난 시점에서 간단하게라도 방향을 잡는 그런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급하게나마 제가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하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설명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장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면접과 집단 토의는 결을 같이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경기교육의 기본 계획을 둘 다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 소위 말해 시책이라고 하죠. 경기교육 기본계획 이 시책 다운받으셨나요? 2021년에 2차 시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21년 걸 봐야지만 찾아보셨다면 알겠죠? 2021년께 아직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꽤 늦게 탑재가 돼요. 그래서 아마 2020년 걸 보고 계시면 될 텐데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저도 19년 걸 봤지만 20년께 나왔을 때 그렇게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 2020년 걸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께 나오면 그때 가서 새로 추가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때 또 확인하고 눈여겨서 받으면 되니까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2020년 걸 찾아서 지금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2020년 걸 다시 열어보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 학생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등등 여기 써있는 이 약속들이 2019년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적혀 있으니까요. 2021년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경기교육 시책을 냅다 외우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잘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끝날 때까지 사실 여기를 몽땅 외운 건 아니에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죠? 이거를 다 외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짧아도 이 용어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추상적인 용어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 시책만 외운다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합격 전까지는 이 경기교육 시책을 공부할 때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로 수렴하기보다는 더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밴드에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보니까 이 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 각 사례에 해당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 같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경기도 교육청에. 예를 들면 체육건강교실 정책 추진 기본계획이라든지 학생안정종합계획이라든지 자유학년제 추진계획 등 이런 계획들이 함께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들을 한 명이서 다 보겠다 하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대신 한 사람마다 파트를 맡으세요. 예를 들면 2020년 경기교육 정책을 보면 행복한 배움 파트가 있고 학교 자치 파트가 있고 안전한 학교, 교육행정혁신 이런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를 역할을 잘 분배하세요. 이것보다 더 작게 나눠서 분배를 해도 되니까 분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혁신학교의 지역화를 맡았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이런 정책집에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기사를 통해 찾아도 돼요.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그 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이거에 앞서서 마을교육 공동체는 무엇인지, 이거의 목적은 뭔지, 이거의 효과는 뭔지, 이것부터 정리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자기가 파트를 맡아서 그 정책에 대해서 개요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실제 사례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바로는 면접이나 이 집단토에서 요구하는 건 그냥 이 개념만 술술 읊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실제 학생 주도의 학습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물론 이 시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겠지만 배움 중심 평가라든지 성장 중심 평가나
뭐 학생주도 체험학습을 해야 한다 이런 건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 토의든 면접에서든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진짜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학생 주도의 학습 강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그냥 이 책만 줄줄 외고 이거의 개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얼마나 알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했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파트를 나누어서 실제 사례를 준비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 추진 계획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 정말 이 주제를 검색을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난 날 방향을 정했어요. 그리고 역할을 분배를 했죠. 그리고 자료를 찾거나 공유할 게 있으면 밴드에 계속 수시로 올리고, 기한이 돼서 만나면 자기가 맡은 파트에 대해서 정리한 걸 공유하면서 내가 준비한 걸 이제 말로 설명을 해주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어떤 질문거리나 토론거리가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기억에는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학교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스터디원들이랑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현장에 나가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결론이 안 나더라도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고 이랬던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할 때 우선 방향을 정하고 분량을 나누고 준비를 해서 공유를 하는 데까지 몇 주를 썼어요. 2주 정도 쓴 것 같아요. 같이 워드 파일을 공유해서 그 파일에다가 계속 정리를 했어요. 주제를 적고 거기에 뭐 개념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고, 그 밑에는 또 그 사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하면서 그 실제 관련된 문제나 뭐 얘기거리가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때 많이 생각을 좀 확장할 수 있었고, 한 교과에서만 모은 게 아니고 저는 여러 교과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교과에서 중요시하는 뭐 교육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면접이나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 안에서만 구하시기보다는 여러 과목을 섞어서 구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한 후에 저희만의 그 정리집이 완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만나기 전까지 다른 선생님이 정리하신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서 이제는 진짜 기출이든 그 예상 문제든 실전처럼 한번 해보는 거죠. 스터디원들이 앞에 있고 제가 혼자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서 이제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말을 되게 그렇게 못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너무 떨렸고요. 그리고 그 10분 안에 구상형, 즉답형을 다 말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배운 건, 다른 사람들의 면접을 듣다 보면 알겠지만 넘버링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딱딱하게 첫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먼저 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뭐뭐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거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표지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도 잠깐만이라도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면접자가 말이 점점 길어진다거나 하면 그걸 이렇게 체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듣는 사람이 편하도록 넘버링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면접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도록 좀 부드러운 어조로, 첫째로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0분 이내에 이야기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터디를 할 때 구상형이든 즉답형이든 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 끝나면 타임라인을 이렇게 적었어요. 시간을 이렇게 적어서 연습을 했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느낀 건데 앞에 있는 시계가 저는 막 눈에 뵈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타이머식으로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시간이 떠 있어요. 또 시험장에 가면 제가 직접 번호를 뽑아서 그 번호 시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몇 번을 뽑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할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한 들은 얘기, 시험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아날로그 시계로 연습을 하자 해서 아날로그 시계로 이렇게 두고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은 감독관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매 질문이 끝날 때마다 시간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단 토의로 넘어가 볼까요?